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Every morning 울린 삐삐삐삐 소리 귀에 윙윙윙 맴도는 나를 재촉하던 모닝콜 없이 일어나 치즈케이크 한입 유리 컵컵컵밤 가득 내린 컵컵 커피 한 잔 아이스로 할래 아주 여유롭게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그리곤 하품 한번 한껏 뒤지게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너머 계절의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 내 맘을 두드려 내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타고서 떠나보다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훌쩍 떠나보는 드라이브 뚜벅 걸어도 좋아 뭐든 발길 닿는 대로 지금 떠나보려 해 하루중 세상의 얘길 무시한 채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보려 해 너는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e it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t need a map when I roll the street 이어가보는 이유는 for a little fun Gues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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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올라가 한쪽 길 모퉁이 따라 맘대로 자라는 조그만 이름 모르고 바람을 바라보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벤치에 잠깐 앉아봐 느려지는 걸음 그림자의 속도를 따라 함께 걷는 태양과 발을 맞추고 뒤을 달빛을 따라 돌아오고 싶은 걸 떠나보다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아무 계획이 없어서 완벽한 plan 우연히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와 나만의 작은 짐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 또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들어오는 예쁜 옷 Do it for the weekend Do it for the weekend 맘에 들어오는 걸 더는 망설이긴 싫은 걸 그래도 돼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훌쩍 떠나보는 드라이브 뚜벅 걸어도 좋아 뭐든 발길 닿는 대로 지금 떠나보려 해 oh.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필입니다. 네, 오늘로 4일째 노재필 기자가 MC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면 내일 좀 남았죠. 코너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작별인사를 미리 좀 또 소감이 어떠셨는지 듣는 게 어떨까요? 아, 네, 그 날이 갈수록 뭔가 제 스스로 좀 편안해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첫날 월요일은 상당히 좀 저도 어색했고 지금은 굉장히 제 스스로 좀 대견스럽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다시 보기를 네. 두세 번 보신다고. 아, 맞습니까? 12시까지 복습해요. 12시까지.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살짝 미소를 띄운 게 괜찮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마 보셨겠지만 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 어제보다 조금 더 올리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또 네. 모니터링을 통해서 약간 살짝 또- 힘을 줬어요. 예, 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네. 그래도 정말 노재필 기자가 정말 성공적으로 지금 MC를 진행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옆에서 너무 뿌듯하고, 제가 휴가 가도 이 자리에 이제 노재필 기자가 앉으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자평해 보겠습니다. 뭐 하나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아, 오해십니다. 김윤아 아나운서도 이제 휴가를 가셔야 되니까. 예, 저도 이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또 저희가 김웅기님께서 두목님 미소 굿이라고 해주셨고요. 이세희님이 속보 입꼬리가 시원하게 올라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올라갔나 보죠? 네. 내일은 더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 신청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신청곡은 푸팬님, 이게 프리데스크 팬의 약자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푸팬님께서 태연의 위켄 신청하셨습니다. 위크엔드 예, 주말 그죠? 얼마 안 남아가지고 주말이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것 같고, 이 최신곡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아. 제가 들어봤고 우연히 제가 그렇게 지나가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왜 선정을 하셨는지 아마 뭐 주말을 다 아마 뭡니까 그 대체 휴일 때문에 3일을 쉬게 되니까 아무래도 주말을 더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고 아마 선정곡위원회가 이거를 선정하신 이유는 아마 빨리 이번 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말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그 본인들의 어떤 소망이 담긴 게 아닌가. 실제로 신청곡 위원회들도 조금 힘들어했습니까? 노지필 기자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저랑 같이 일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뭐 표정이 밝고 다들. 네. 예. 아니 저기 옆에서 자꾸 누가 고개를 막 숙이면서 네네.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예. 자, 서론을 좀 길게 가져봤고요. 아니 근데 장판 TV님께서 제가 오늘 선크림이 약간 톰과 제리에 나오는 불독 같다고 했는데 약간 얼룩이 좀 있나요? 오늘? 그래요? 양을 조금밖에 안 발랐더니. 예. 뭐 실물로는 별 네네, 느낌이 아무튼 없는데 뭐 조명 차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요. 저희 또 캐릭터니까. 예. 네. 오늘 근데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음식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예. 제가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굉장히 배고팠습니다. 네. 저도 안 먹었는데. 안 먹었어요? 예. 끝나고 맛있는 거 드세요. 예. 뭐 사주시고 비빔국수 얘기, 얘기는 비빔면 하시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 겹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오랜만에 뵙는 얼굴. 아직 소개도 안 드렸는데 인사부터 혼자 하시면 그렇죠. 예. 마음이 급해갖고. 예. 네네. 장슬기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슬기입니다. 저녁을 안 먹으니까 뭔가 좀 조급해지는 게 있네요.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건가요? 예. 예전에 저쪽에서 한번 뵙고 맞아요. 여기서는 처음 뵙는 것 여기 같아요. 처음이시구나. 네, 예. 조명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때 언제 오셨었죠? 네, 지금은 교도소에 계신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분 관련해서 보도했을 때, 그분이 지금 교도소에 실제 그러니까 네네네. 진짜 교도소에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다른 기자 두 분이서 나오셨잖아요. 남상우 선배랑 지금 스트레이트에 계시는 남상우 선배랑 그렇죠, 두 그렇죠. 명. 네. 네네. 그러셨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니까 어때요? 그 지난번하고 비교. 스튜디오가 너무 좋았어요. 약간 돈 벌어서 뭔가 좋은데 이사 가신 느낌. 돈 벌진 않고 시청자 수는 그래도 좀 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이번 주는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뭐 저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네. 가르간 투아훈님께서 장슬기로운 MBC 생활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목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신수기님께서 장슬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아니 빌바 TV님은 제가 장슬기 기자님한테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대답을 하셨어요. 칙칙하다고. 예. 네네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론조사하면 또 MBC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MBC가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노재필 기자가 지은 게 아닌가, 이거 외전에 외전을 지은 제작자로서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조사합니다가 앞섭니다. 그게 먼저 표절하신 건가요? 예전에 아니 근데 지금 왜 그 얘기를 왜 산으로 가는? 오늘 산으로 가시려고 그래. 아니, 갑자기 제목을 보니까 이게 익숙한 게 근데 저는 떠올라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여론조사가 네. 지금 거의 뭐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안 남은 거고 좀 꽤 남았다면 남은 건데 진짜 이게 거의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이 맞아요. 숫자가 네. 매일 거의 매일.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이게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사하는 건 네네네. 아니고요. 이제 지난주에 봤더니 여론조사만 1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2개 네. 일주일 동안. 네, 하루에 네, 한 개 네. 이상씩 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온 여론조사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여론조사를 요약하다, 정리하다 해서 여론요정은 어떨지. 여론 요정. 오.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혹시 중의적인 표현인 건가요? 아닌 그런 건 아, 아닌데 여론 요정. 네. 네. 아닌 걸로 다른 걸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는 이 원래 이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거기다가 이제 붙일 네, 이름을 지금 맞습니다. 찾고 계시잖아요. 찾고 있는데 쉽지가 네. 않아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주소로 들어가 보시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그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여론조사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이제 네. 여론조사 뭐 엄청 쏟아지고 있고 각 당에 이제 주요 후보자들이 2명씩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는 이재명, 이낙연, 그렇죠.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최재형 이게 1, 2위씩을 하고 계신데 음. 아무래도 언론사에서 두 분 다 일하시고 네. 그리고 또 기사도 많이 보실 테니까 한번 이분들 지지율 어떤지 한번 맞춰볼까요? 지지율 저는 네. 뭐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기사를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분들의 그러니까 지금 그쵸. 저희가 받은 게 이렇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받았는데 여기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는 이분들의 현재 이 순간의 지지율을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각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몇 % 정도 여론조사에서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지지율을 갖고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이게 막상 숫자로 적으려니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뭐 정확하게 적은 것 같아요. 제 거 보지 마시고 보지 말라니까. 뭘 보고 계세요.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근데 뭐 본인 생각을 적는 건 정답이 예.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네네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 적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노재필 기자는 26, 25, 13 그다음에 김민호 아나운서는 26, 23, 11 이렇게 적으셨는데 네. 비슷한데 지금 이재명 후보자는 26으로 똑같은데 윤석열 후보자 약간씩 다르네요. 네. 2% 포인트 정도 다르고 이낙연 후보자도 그렇고 근데 두 분 다 사실은 맞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이 빼주세요. 생각하신 거의 모든 숫자도 다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마다 숫자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 일요일에 공표된 그래서 월요일까지 보고가 된 2개의 여론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지금 CG 근데 지금 띄워주시면 그 얘기하려고 저희한테 이 테스트한 겁니까? 네. 정말 실망스러운데 난 뭐 나올 줄 알았어. 왜요? 이게 여론조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실감나게 그래요. 그래요? 네, 지금 네, 네. 똑같이 8월 8일에 이제 발표된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맞았네. 26.3%면. 그렇죠. 네. 그렇죠. 노재필 기자가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자가 이겼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자가 5.2% 포인트 차이로 되게 큰 차이, 나름 큰 차이죠. 그걸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같은 날 발표한 거죠, 이게? 네. 같은 날 발표한 건데 누가 앞섰는지도 다르고 또 1, 2위의 격차도 0.3% 포인트랑 5.2%로 이제 크게 좀 네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치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기관이 약간 권력기관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후보를 누구를 넣느냐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근데 이거 사실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특정 여론조사 기관은 좀 믿고 거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불신론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좀 정확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단순히 딱 26이다, 25다, 11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네. 지난주 대비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때보다 뭐 몇 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졌더라, 올랐더라 이렇게 이제 그 추이를 본다. 추이를 보라.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요새 언론사들에서도 이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지난주랑 이번 주를 이어서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요걸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걸 네네. 같이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숫자가 눈에 딱 보이지 뭐 이렇게 뭐 그렇죠. 포인트 네. 몇 퍼센트 포인트가 올랐다 내렸다 이게 딱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C가 운영하는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를 보면 네네네. 여러 개를 볼 필요 없이 이렇게 추이가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고 계신. 그렇죠. 네네. 저와 이제 서울대 박종희 교수님이 책임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저희 사이트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이트인데요. 오. 네네.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렇게 각 지지 후보자들의 지지율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일주일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계속 보시게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정 지지율도 보실 수 있고, 뭐 정당 지지율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총선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 어떻게 됐었는 그 추세도 어떻게 됐었는지도 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네. 저게 그러면 언제부터 저 기록들이 과거 언제부터 어. 누적돼서 지금 돼 있는 건가요? 2017년 5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작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아. 모으기 시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쭉날쭉한 여론조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여기에 추세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면 이거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론 요정이 됩니다. 아, 끝까지 그걸 계속 아니 고사하고 뭐 밀고 계시고. 계신 것 같아. 예. 근데 여론 요정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약간 좋더라고요. 어, 네, 팀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까였습니다. 예. 지금 심폐소생술 하시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그쵸, 또 이렇게 예. 네네. 몇백 분 앞에서 얘기할 수 그쵸. 있다는 거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프리데스크 분들께 이렇게 허가를 얻고 싶다. 예. 여기서라도 귀에는 속 들어오는데 예. 아마 팀 그 기획실팀의 팀장님 취향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아. 아마 까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뭐 스스로 요정이라고 칭해 달라는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그럼요. 예. 아니, 쏙 들어오잖아요. 저기 제가 여론 요정. 도비를 닮아서 아. 누구야? 갑자기 직요정 도비를 닮았거든요. 아그 만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포터에 해리포터에 나온 도비도 네,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심은정님께서 조사 기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말 인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그 추세와 성향을 고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추세와 성향 정확히 어떤 포인트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추세가 조금 더 쉬우니까 추세부터 설명을 할게요. 네. 추세는 이제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양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궁? 네.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비가 와도 엑스템만 맞추는 그런 네. 사람이 네, 있다고 텐텐텐. 텐텐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근데 이 사람이 9점을 쏘거나 이러면은 좀 빗나갔네. 그렇죠, 좀, 그렇죠. 뭐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불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4점을 쐈어요. 오,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 사람이 뭔가 뭐 실수하신 것 그럴 리가 같기도 하고. 실수를 했나 아니면 정말 활에 약간 문제가 생겼나 네. 이럴 정도로 이제 그 사람은 계속 텐텐텐을 맞추던 추세가 있는데 갑자기 그 추세에서 확 벗어나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는 이 후보가 다 30, 30, 30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5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대략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 거니까. 걸러내는 거죠. 네, 그걸 네, 걸러내고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첫 번째 추세를 고려한다는 게 그런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향. 성향. 네. 성향인데 요거 저희 이제 또 음식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음식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은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 김치찌개 집도 노하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하우에 따라서 조금 더 맵고 좀 더 시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론조사 회사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하우에 따라서 특정한 후보자가 더 항상 더 높게 나오거나 항상 더 낮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을 캐치를 하고 그거를 조절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들쭉날쭉한 여론조사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여론조사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 표본이 오염됐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표본이 오염됐다는 표현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말씀드릴 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제 ARS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 풀 안에 들어오느냐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ARS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정치의 고관여층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ALS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조금 복잡한 그래프인데 궁금하고 재밌는 내용 같아요, 왠지. 조금 궁금하고 재밌고 살짝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네, 프리데스크 네.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지금 저 빨간 선이 0이에요. 저 0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ARS 조사가 가지는 효과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하나가 툭 튀죠. 오, 네. 윤석열 후보인데요? 맞아. 윤석열 예. 후보자가 ARS를 조사하면 8.6%포인트 정도 더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나 다른 웹 조사를 할 때보다 ARS 조사를 할 때 윤석열 후보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그렇군요. 뭐 샤이 할 때 그분들이 이 표본에 많이 포함이 돼서 혹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샤이라고 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조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샤이 그렇죠. 트럼프. 뭔가 자기 거 숨기고 싶어하는 네. 성향이 있다는 뭐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게 이제 뭐 그런 터부시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 분석을 같이 한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 박종희 교수님의 코멘트를 함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ARS와 전화 면접이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볶음밥을 했을 때 이렇게 한 국자씩 퍼오는 점이라고. ARS가 퍼오는 볶음밥에 들어있는 그 재료들이 훨씬 더 불균질적이라는 거죠. 저분이 뭐 볶음밥 얘기를 하셔가지고 메뉴 얘기가 많이 오늘 나오네요. 음식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그 시청자분들하고 약간 짜신 것 같아. 통했어요. 음식 얘기 통했어요 오늘. 아, 역시 예. 여론 요정. 네. 맞아요. 이런 유정입니다. 네네. 예. 그 교수님 얘기를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풀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만큼 큰 솥에 들어있는 새우볶음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그럼 이 새우볶음밥 하나하나에 다 물어볼 순 없잖아요. 너 누구 지지하니? 너 누구 지지하니? 이렇게 물어볼 순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자를 떠서 이 새우볶음밥에 들어있는 양파도 뜨고 피망도 뜨고 당근도 뜨고 밥알도 떠서 그 요만큼 떠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은 네. 이 요만큼 뜬 그 사람들의 구성과 이 전체 솥에 담긴 그 새우볶음밥의 구성이 비슷할 테니 이만큼만 물어봐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네. 하는 게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전화조사가 뜨는 그 국자에 담기는 거는 이제 골고루 담겼는데 ARS가 뜨는 국자에 있는 그 여론조사 대상자들은 뭔가 피망만 띄었다거나 새우가 좀 거의 들어가야 되는 그 볶음밥은 새우볶음밥이 아니고 피망볶음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는 그런 네, 얘기가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들을 더 많이 지지하는 음. 사람들이 표집이 되는 그런 효과가 조금 보인다. 다른 조사 방법들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원유님께서 손동작이 커서 좋다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거의- 새우볶음 얘기 나오니까 예. 짜장밥, 뭐 삼선볶음밥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여론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 내용보다는 네. 굉장히 저녁 안 드시고 배가 고프신 거죠, 사실은. 아 저희가 뭐 예를 새우볶음밥으로 네네네. 들긴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볶음밥들 말씀하시는 거 다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볶음밥도 홍수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낙지볶음밥 먹고 싶다. 아, 네. 지금 쭌쭈릉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예. 저녁을 안 많이 먹었더니- 배고프신가 아, 봐요. 너 많이 배고파요. 아니 이거 혼잣말로 되네 말을 지금 방송에 대고 하고 계시고. 그 개인적으로 어떤 볶음밥 좋아하세요? 맞아요. 저는 삼선볶음밥. 삼선볶음밥. 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물. 아. 네, 오징어, 뭐 새우, 조개 다 들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장수기 기자는 어떤 볶음밥을 좋아하세요? 저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김복. 네. 야. 저도 사실은 그 대학가 앞에서 파는 거 예. 입맛 따시. 그 스팸 조금 들어있고 이렇게 김치 볶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계란 딱 얹는 그게 걔랑 사실- 약간 설리고야 되고. 그게 굉장히 생각이 나요. 양도 좀 푸짐하잖아요. 네. 대학가 앞에 저렴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게 가끔 먹고 싶은데. 네. 여론조사 아, 얘기. 네, 죄송합니다. 여론조사로 저녁 메뉴를. 이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그 워낙 또 볶음밥들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그런 거니까. 소통하는 재미니까요, 저희가. 그럼요. 네. 네. 자, 그럼 볶음밥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가시죠. 다시 네, 여론조사 네, 얘기.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 ARS도 약간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그렇죠. 후보자가 조금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화 면접은 또 특징이 없나 한번 전화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네네. 마찬가지로 저 빨간 선이 이제 0이에요. ALS나 다른 웹조사랑 크게 음. 차이가 없으면 0에 몰려 있는데 지금 하나만 딱 네. 떠 있죠. 뭐라고 본 거예요? 두 잔데? 없음. 없음. 아, 저게 잘 보이는구나. 전 안 보입니다. 네. 예. 아무튼 젊은 게 좋네요. 없음. 네네네.
예, 아무래도 근데 전화를 해서 노배집필 기자한테 전화해서 누구 지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부분 전 이상하게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론조사 기관에. 근데 전화 오면 네. 없음이라고 하실 거같요 저 없어요. 아니, 없으면 아니고 바빠요. 저 바빠요. 바빠요 하면 바빠요. 없음으로 기록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겠죠. 예.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화 면접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대답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없음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볶음밥에 뜨이는 사람들 중에는 ARS에 뜨이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이 덜 하고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누가 후보야? 이런 사람들도 아직 더 많이 표집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나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가장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숙명여대 김영원 교수님인데 통계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희 약간 이 분석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그 글에서 보니까 면접 조사에는 참여하고 또 ARS는 참여하지 않는 그룹은 상대적으로 정치 관심도가 떨어지고 특정 진영을 지지하지 않는 이제 무당층. 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께서 이제 여론조사 기사를 볼 때 이게 전화조사야, ARS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여론조사를 조금 더 깨끗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를 보시면 됩니다. 또 기승전 홍보. 기승전 아. 홍보.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이 굉장히 빠르시고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나왔는데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여론조사 기관하고 좀 많이 또 이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후보 누구 이름을 넣고 빼고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되게 궁금해요. 그거는 법으로 네. 정해진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넣기 나름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물어보는 방법도 다 달라요. 누구를 선호하세요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요. 네네.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요.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요. 보기를 제공할 때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제공을 네네.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누구 지지하세요? 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볼 때도 주관식으로 있어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그런 조사에서는 뭔가 없음 모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아닐 때는 더 줄어들고 그리고 ARS는 귀찮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번인 후보자들을 그냥 안 듣고 찍기도 하고 이런 효과도 있고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일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여론조사 그렇죠. 여심위 같은 데서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한 조사기관에서는 같은 질문과 같은 응답지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한 조사기관 거를 계속 트래킹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를 보시면 되신다. 그러니까 정말 기승전 오늘 왜 나오신지 정말 알겠네요. 명확합니다. 예. 네. 그럼 여론조사 관련돼서 아무 질문을 해도 혹시 다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번 예, 물어보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어쨌든 언론사가 뭐 네네네. 리서치 센터나 이런 데 의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돈 주면 가능합니까? 이게 언론사 레이트와 또 마케팅 레이트가 다릅니다. 돈을 물어봐. 나 정말. 아니 돈 있으면 나도 의뢰할 수 있나 네, 궁금해가지고요. 그때 뭐 내 이름 넣고 이렇게 여론조사 할 수도 있잖아요. 법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본인 여론조사 의뢰하려고요? 아니 만약에 제가 의뢰한다면 1번 김민호, 2번 김민호, 3번 김민호 이런 거. 2번 노재필 뭐.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금액은 확실히 금액은 나와 제가 있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왜냐면 언론사 레이트가 있고 네. 학계 레이트가 있고 마케팅 레이트가 있어요. 나눠져 있군요 또.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의뢰하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건가요? 그쵸. 가장 비싼 데가 어디예요? 마케팅이 가장 마케팅. 비싸고 아무래도 네. 기업들이 하니까. 네네네. 돈이 있으신 아. 곳에서 하시니까 이제 예. 제값을 받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제가 막 그런 던졌는데 그래 친절하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지지율이냐 선호도냐 이런 것 중에서 좀 가장 정확한 게 물어보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정규화된 질문은 이제 선거가 네. 가까우면 이 질문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후보자가 양쪽에서 막 10명씩, 9명, 10명씩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뽑으세요 하는 건 의미가 아직은 없죠.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아직 후보군이. 네, 네, 네. 그죠? 그래서 아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 가장 선호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그게 약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적합한 사람과 선호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잘할 것 같은 네, 사람은 또 네, 다를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여론조사 방식은 ARS랑 전화 딱 두 가지인가요? 웹조사도 요새는 합니다. 아. 그래서 웹조사.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서 찍을 수 있도록. 그거는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있나요? 그 웹조사는 아직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웹조사는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이런 선거 관련해서 조사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왜냐하면 네네네. 이제 전화 받는 거 귀찮잖아요. 대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 찍는 거는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아직은 약간 좀 디베이트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메신저 같은 걸로 여론조사 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저 한 번도 여론조사 뭐 전화도 못 받아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법인폰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인폰 아닐 아닐 때도 때도?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어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여론조사 기관까지도 외면했구나. 아나운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네네. 예.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역시 메인 MC, 탑 MC.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예. 궁금한 거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장세희 기자가 대답을 예. 해드릴게요. 아니, 진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거의 전문가보다 전문가세요. 네. 아,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 봐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예. 그런 반응이 많고요. 네.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유선전화 황금 비율 요거 물어보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저희 황금 비율. 아.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이거 진짜요. 근데 이게 노하우예요.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달라요. 80, 20 하는 데 있고요. 85, 15 하는 데 있고요. 그러니까 뭐 70, 30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전국 조사할 때는 80, 85, 10, 15가 20, 15가 약간 국룰처럼 되어 있는데 전국 조사할 때는. 네, 전국 조사할 네네네.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령층이 많은 지역을 조사를 한다. 네네네. 그러면은 핸드폰 비율을 줄이는 게 나을 수 줄이고 있고. 집 전화를 많이 늘리는 물어보고. 뭐 서울이다 그러면은 휴대폰을 늘리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또 이런 조사 기관의 어떤 또 1급 비밀 같은 뭐 이런 건가 보죠? 1급 비밀은 아니고 다 공개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모두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게 각자 그냥 각자 그렇죠. 네,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와서 그런데 삼초토끼님이 말하실 때 숨은 쉬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숨은 쉬십니까? 네. 잘 쉬고 있습니다. 네네. 리비블 이님께서 말하는 게 깜찍한데 의도적인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니 제가 약간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말투에서 예. 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누가 1등이냐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시점에. 네.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높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높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희 추세와 성향을 고려해서 봤더니 이제 지금은 6월 29일 출마 선언 이후 윤석열 후보 수사는 약간 하락세고요. 네. 아무래도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 하락은 그렇죠. 이제 네, 어쩔 수 네.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분석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민주당 경선이 불붙으면서 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모두 이제 보합세예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이낙연 후보는 살짝 내리긴 했는데 지금 저 가려서 안 보이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저 숫자가 이제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사하다가 네. 통계를 낸 네. 약간 평균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그렇죠. 통계 추세와 성향을 다. 처리된 그렇죠. 통계 처리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게 약간 좀 근데 나중에 후보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사실은 지금의 그래프는 별 의미는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만약에 제가 민주당이고 뭐 국민의힘 당 관계자라고 치면 저 그래프에서 뭐를 유의미하게 보는 게 나을까요? 저 그래프에서요? 네네네. 당 관계자면 네. 저도 볼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저희가 지금 표시는 안 해놨는데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네.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시점이 나와요. 어떤 시점에 확 튀었고 어떤 시점에 확 내려앉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를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후보에게 어떤 이슈가 네. 있었거나 어떤 뭐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런 것과 네, 연계돼서 또 참모진들이 또 연구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범여권, 범야권의 후보들의 어떤 그 지지율의 총 합의 변동이 어떤가라는 게 오히려 의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것도 의미도 있는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이제 뭐 이재명은 되는데 이낙연은 안 되거나 이낙연은 되는데 이재명을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 달 전에 봤더니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당은
당의 후보 중에 A 후보를 지지하는데 B 후보는 절대 안 찍겠다라는 비율이 7%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크잖아요. 대선에서 7%면 그렇죠, 그렇죠. 3%로 당락이 7%면은 결정되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요. 숫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추이도 되게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이제 우리는 딱 숫자 한 3개, 4개 딱 이렇게만 보도를 보는데 사실 여론조사 통계표를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야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는 되는데 뭐 홍은 안 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뭐 홍은 되는데 네, 유는 네, 안 되는 네. 사람 이럴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뜯어볼 수 있는 게 사실 여론조사인데 저희 이제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해서 그런 보도도 앞으로 이어나갈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역시 끝까지. 오늘 네. 충분히 홍보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언제까지 그러면 운영이 되는지 궁금한데 대선 전까지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후보자 그 여론조사만 보면 사실 정책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출마했는지를 볼 수 있는 스피노프 버전도 만들었어요. 저희 자막으로 주소 띄워주실 텐데 primary.paul-mbc.co.kr입니다. 저희 자막이 하나가 빠졌나 봐요. 아 제가 그거 잘못했어요. 아, 예. 네. 아 있었구나 여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프라이머리 primary.poll-mbc.co.kr입니다. 제가 남기겠습니다. 댓글로. 아 좋습니다. 네. 역시. 네. 하여튼 뭐 너무 재밌고요. 다음에 또 저희 좀 경선이 또 진행이 되고 후보자들이 좀 정리가 되고 하면 네. 한 번 더 모셔서 또 그 시점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또 얘기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네. 초대해 주십시오. 여론유정이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조사하세요. 네네. 노재필 선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주 좋은데? 입꼬리를 네, 좀만 이끌 올려주세요. 올릴게요. 네. 예, 아, 네. 오프닝만큼만 좀 올려주시면 네, 좋을 네,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요정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네. 구두목으로 불리고 있는 윤효정 기자. 아무것도 아유, 없으시구나. 네. 네. 일단 이거 드릴게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배달의 아유, 민족. 네. 아유, 좀 그 팽해졌네요, 여론조사를 갑자기. 네. 조사하시기 위해서는 네, 네.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은 고맙습니다. 그 노트북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희가 이제 못 쓰시고 이제 제 노트북을 쓰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장승희 기자님한테는 본인의 노트북을 또 네. 대문짝만 해도 붙여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좀더 네. 성의 있게 붙인 줄 알았더니 그냥 A4 그거를 절 주세요. 인쇄하셔가지고 붙여. 계시는 동안 잠깐 홍보해드릴 테니까. 네. 아, 뗄 수 있나요? 아니 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세요. 네네네. 예, 예. 네. 아이고, 노트북이라도 여기 소스를 또 좀 이렇게. 세워두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네. 네. 뭔가 좀 허전해가지고 이게 또 제가 또 끝까지 홍보를 해드리는 걸로. 아, 네. 또 좋은 노트북이에요. 저기 사과. 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이제 절반을 넘어섰는데 네. 고생 많으시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가시죠. 네. 네. 오늘 네. 역대급 시간이 많으시니까 여유 있게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소식 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3분 컷 통과한 기념으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시네요. 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편성도 약간 좀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아 목요일 날은 뉴스가 저희가 5분 늦게 들어가요. 예. 네네. 네, 사실은 3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제로 따지면. 아, 네 하십시오. 네. 진실을 이렇게 자, 오늘 시간을 많이 주신 건 줄 알고 네. 흡족해하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큐시트를 좀. 네. 네, 오늘도 역시나 근데 정말 내일은 부디 코로나 얘기 아닌 걸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 네. 정말 근데 그러고 싶은데 뭐 확진자가 6시에도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지금 7시 20분 현재 확인하고 왔더니 1,8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아, 내일도 아마 확진자가 뭐 2,000명 2,000 내외 명이 넘을 정도 되지 가능성이 않을까 많겠네요. 예, 생각이 들어요. 어제 1,987명이었거든요. 다행히 조금 줄었지만 이게 요일 영향이 계속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목요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였어요. 목요일 기준으로. 예.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난주 목요일보다 많이 늘었어요. 212명이 늘었어요. 꽤 많이 네.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산세가 이렇게 누그러들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특히 비수도권 지역만 보면 746명인데 이게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예요. 비수도권은. 그래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뭐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병상 확보 문제가 한동안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그렇죠. 다시 얘기가 네, 나오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경북이 90%를 넘어섰대요. 와. 그리고 울산도 86.7%.
그다음에 감염 전담 병원 가동률도 경기나 대구는 90%를 거의 채울 정도로. 그러면 네. 생활치료센터가 90% 가까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외국처럼 이렇게 집에서 그냥 그쵸, 집에서 대기를 해야 대기하거나 되고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활치료센터가 완전 확충되기 전에 집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런데 자칫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 근데 뭐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7주 연속 매일매일 늘고 있대요. 7주 확진자가. 연속, 2달 예. 가까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늘고 있고 오늘 제가 보니까 일본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예. 또 올림픽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무관중으로 막 치렀는데 오늘 도쿄에만 확진자가 4,989명. 아이고. 일본 전체를 보면 10일 연속 10,000명이 넘었대요. 신규 확진자가. 네. 정말 뭐 거의 그래서 지금 일본 안에서는 이건 재해급 위기 상황이다. 진짜 뭐 매일 네.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확진자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부디 근데 제가 큐시트 산책 이제 이번 주 한 주 하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이거든요. 내일은 코로나 얘기를 하더라도 좀 희망적인 얘기로 좀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 그 일본 갔다 온 취재진들이 이제 오자마자 검사를 받았는데 유충환 기자들 다 음성 나왔어요. 아, 좀 네. 다행인데 다행이죠. 며칠 뒤에 다시 또 한대요. 왜냐면 음. 이게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때 그 취재진들도 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그렇죠. 갔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좀 돌파 감염도 있고 해서 네. 부디 모두 이제 뭐 취재진뿐만 아니라 선수분들 모두 다 무사하게 음성 마지막까지 확진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얘기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이제 한참 후보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대선 얘기를 좀 가지고 네. 왔어요. 지금 근데 여야가 워낙 후보들이 많다 너무 보니까 많죠. 나중에는 결국 여야의 대표 주자들의 경쟁이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 당 안에서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아주 그냥 시끄럽잖아요. 네.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네네.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그만하자 이렇게 네. 서로 얘기도 했어요. 네거티브 그만하자라고 해서 이제 정말 사이 좋아질 것 같지만 뭐 이 예민한 시기에 누구라도 다 간절한 시기에 뭐 그날 하루 아침에 모든 앙금이 사라지고 친해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또 신경전을 막 벌였어요.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네네네. 이게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인데 네네. 우원식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모든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경선을 하고 나면 이 승복 선언을 하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도 경선이라는 게 원래 승복하는 게 당연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막도 나오지만 당연한 건데 네. 사실은. 네. 근데 당연한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 서른선대 위원장님이 화답하길 부탁드린다. 근데 서른 의원이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에 지금 아, 선대위원장을 예, 맡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낙연 후보를 콕 집어서 지금 뭐 아.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죠. 근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서른 의원이 또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장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팀이 안 돼? 그럼 경선 불복할 수 있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게 미리 된 한번 거죠. 날렸었네 예. 잽을.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뭐 이러는데 사실은 경선 불복이라는 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가장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서로 너무나 당연한 걸 하자고 하니까 새삼스럽다. 지금 이제 서로가 사실은 모두가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이러다 보면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한 마디씩 하게 되는 거죠. 네. 정세균 후보도 승복 선언 그런 걸 왜 하냐? 음. 승복 안 할 거면은 경선 왜 하냐?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추미애 후보 캠프에서도 당연한 걸 선언까지 해야 되냐? 야, 승복 선언하는 것은 민망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민망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우원식 의원이 처음 얘기를 네, 꺼냈기 네, 네, 때문에 페이스북에 민주당원으로 경선 불복은 없다고 강조해 주셨으니 공동 선언인 것과 다름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마무리를 뻘쭘하게 끝났네요. 네, 서로 예. 좀 그렇게 네네네. 됐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화답해 주시긴 했네요. 네. 이게 근데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 이런 해프닝은 뭐 당분간도 계속 그렇죠.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잖아요. 국민의힘 정말 네, 더 오늘 네. 오늘 정말 시끄러웠죠. 네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되기 전에 했던 말이 이제
아 맞아요.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맞아요. 이게 3월달에 한 얘기라는데. 네, 3월달에 했는데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지구를 떠야지. 지구를 떠난다고 그랬죠. 지구를 떠야지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이제 물론 이준석 의원도 이거는 당 대표가 되기 전에 했던 얘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뒷말이 좀 더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대통령 만들 사람은 유승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이준석 대표 측하고 좀 갈등이 계속 이게 갈등이 있어요. 뭐 탄핵 얘기를 사실 이쪽에서 이제 꺼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발끈하고. 그렇죠. 계속 되는데 지금 내가 대통령 만들 사람은 그렇죠. 유승민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근데 사실 요것만 있었으면 이준석 대표가 좀 이렇게 수세에 몰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탄핵 얘기 때문에 탄핵 얘기. 예.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 네. 탄핵 얘기를 한 거죠. 네네. 예, 뭐 뭘 정하든 뭐 헌법이 정하지 않은 거 아니면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냐 당 대표 흔들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 짧게 말씀드리면 윤 전 총장이 전화까지 했다고 하지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면은 신의원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않았고 깔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여야가 당분간은 계속 이런 논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 대선을 이제 치러야 되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관리를 이제 공정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어떤 그 임무인데 그게 이제 당 안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나중에 최악의 상황은 판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또 이렇게 네. 뵙는 걸로. 굉장히 나날이 알차지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쵸? 네네, 네. 잘하시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본인들이 맡은 역할은 내일이 마지막이시네요. 예. 다음 본인은 여기 계속 안 된다고 지금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또 네. 휴가 가면 또 이리 오시고 또 오시고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똑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